393페이지 맨 밑에 법인격여.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8번 조합원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다음 각호는 되네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걸로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 복잡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인데 괄호 안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 398페이지 임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있는데 임원수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토지 등 소유자를 100명 가지고 많다 적다 따진다고 했죠. 100명을 초과할 때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사를 이제 5명 이상 둬야 된다는데 지금은 만보셔도 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3명 그리고 3년만 보시죠. 4번에 조합 임원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333 돼요. 398페이지. 그렇죠.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그리고 임기는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연임 못하면 업무가 단절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감사의 수는 3명 이하 이렇게만 읽으세요. 시험에는 이제 1명 이상, 3명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감사를 둔다 했기 때문에 3명 이하 둔다 그럼 1명 이상이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또 제일 이해를 못하는 법조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사의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왜 1명 이상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두게 되면 당연히 1명 이상 두는 거죠. 반명 이상 둘 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3명, 3년. 그래서 이사가 감사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가 많아야 된다고 했고 3명, 3년 이렇게. 399페이지 조합 임원의 직무 중에 디귿만 보겠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디귿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전념을 해야 돼요. 업무에 전념을 해야 돼. 너무 중요한 일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받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자가 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 파산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안 됩니다. 피성년, 피한정 하는 것들을 도시개발법은 개정이 안 되는데 이거 개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문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직 신분이 유태로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니은 보시면 조합 임원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는 당연 퇴임한다. 그래서 조합 임원이 오늘 낮 12시에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 퇴임한다. 근데 도시개발부 조합은 이상하게 다음날 퇴임한다 됐어요. 그럼 다음날 퇴임하면 오늘 지금 12시부터 오늘 밤까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안 되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더 훨씬 옳은 말입니다. 나오더라도 앞으로 나오면 얘가 나올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한다. 다음날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회 12번.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 의결 종족수 40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총회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무슨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고 무슨 과반수?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물론 조합원이 다 출석했으면 과반수에 해당되겠지만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과반수만 출석해도 돼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그러니까 거기에 9호와 10호 하는 말인데 9호, 10호 볼까요? 위에 표에 9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이 두 가지는 거기 끝에 보면 과반수 하는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통과를 받기 위해서는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그냥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과반수.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 있는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때는 3분의 2,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출석 과반수, 그러다 조합원 과반수 또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14번 제2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때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이 원칙이지만 100명을 넘게 되면 10분의 1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100명 이상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음 404페이지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404페이지 15번 주민대표회의를 둬야 되고 구성원 수 몇 명이에요? 5명 이상 25명 이하죠.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냥 5명 이상이만 하면 됐죠. 여기는 25명 이하.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5명 이상 25명 이하. 지나갔지만 아까 이 주민대표회의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었죠? 뭘 추천한다고요? 시장군수에게 시공자죠. 아직도 용어가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이해하시고 시공자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아까 그런 시공자 추천 관련된 내용 봤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양이 너무 많아서 사업시행계획 보기 전에 여기까지 복습하고 사업시행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랬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여기에서 사업 시행을 스스로 하기가 곤란했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사업합니다. 여기는 정수, 환, 관 하는 네 가지와 이제 섞어 쓰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이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이것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거 그리고 이것과 대응하는 놀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공동 이용시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 그런데 이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 이제 사업 방식이 환지와 관리 처분 방식이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만 있습니다. 환지는 있으면 안 되고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몽땅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 말은 다르지만 머릿수 4분의 3과 이거 이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게 주택단지 외의 지역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요거 재개발 사업 이거 두 가지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산정할 때는요.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각각 따로따로 하나입니다. 물론 이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만 그렇고요. 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또는이 아니고 밋이죠. 이게 밋. 이 두 가지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진 이 사람만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D나 E, F나 G 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럴 때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고요. 그리고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다. 이럴 때 이것도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마 되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돼요. 동의한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그냥 다 여기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그냥 됩니다. 자동적으로. 조합 임원 등은 금방 봤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 이것도 여기에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또 토지 등 소유자 일정 수의 동의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지부진할 때는 시장군수가 사업 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대신 집행하게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행하게 되는 곳이 이제 정비구역인데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가 아니고 시장까지입니다. 시장까지. 그리고 시장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같은 게 아니고 별별은 들어가야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이제 입안권자고, 이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까지가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렇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정비구역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중목, 벌채, 식재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거 하나 이제 추가해야 되겠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든가 경미한 개발 행위들 있죠. 비닐하우스, 경작, 임시로 식재하는 것,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을 쌓는 것들, 이것들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사업에 별로 방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안 외워도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 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까지 이제 봤고요. 시공자 선정에서, 시공자 선정은 경제입찰 방식이 원칙이지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시공자를 일반 경제입찰 방식이 아니고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자 추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그 조합에 대해서도 이제 봤고, 이제 시행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06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동의 냈고 408페이지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이 노후 불량 건축물 이걸 철거하고 여기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주택은 어디다가 배치하고 또 복리설, 상가 건물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에서 공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그런 계획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1.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다.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걸 말했고 공동 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 회관 이런 것도 말했었죠.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나 이주 대책, 가로등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빈집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라든가 9.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다만 이거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 교육환경 보호 계획, 정비사업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전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혹시 이제 항상 시험 요령은 이런 비슷한 것들이 절차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섞어 놓고 이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대비되는 것에서 전혀 엉터리로 다른 곳에서 뭐 가끔 시험에서 국토계획부 공부하는데 주택법에 있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런 경우 잘 없고 여기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것에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사업 시행 계획에는 다 계획과 대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 무슨 대책 있죠? 토지용 계획, 설치 계획, 주민 대책, 이주 대책, 범죄 예방 대책, 건설 계획, 건축 계획 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비. 공사를 하는데 돈 걱정 없이 공사했으면 참 좋겠네요. 잘 안 되죠? 돈 걱정해야 돼요. 항상 공사할 때는. 그래서 꼭 항상 재원 조달 계획이 실시 계획이나 사업 시행 계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 대신에 뭐예요? 정비 사업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 무슨 계획 대책이 있다. 그런데 정비 사업비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정도 보시면 뭐 찾는 데 있어서 한 80% 확률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시행 계획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과 관련된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사업을 할 때요. 여기 있는 건축물 철거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딘가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사업과 2번 사업,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 재개발 사업 이거 할 때는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 못하면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어떤 돈을 뭐 빌릴 수 있도록 융자를 알선하거나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이요?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임시 거주시설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하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가 정비구역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주변에 임시 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뭐 2달, 3달이라도 잠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이 있다면은 주공 아파트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주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임시 이렇게 뭐 새로운 임시 천막이라든가 임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에 좀 안 맞아요. 이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거나 이거에 대응한 조치를 강구해라 하는데 대응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임시 거주시설 설치해가지고 이런 곳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2달, 3달 살라고 해도 우리 못 살아요.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이건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얘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얘와 관련되니까. 거의 이것은 현실성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만약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걸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국가의 땅을 빌려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또는 토지를 사용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에게도 이러한 시설물 토지가 인근 지역에 있으면 이걸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에게는 사용했을 때 그 돈을 줘야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게 빌렸을 때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물이나 토지가 있으면 이거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거절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내용 마시면 되겠고 임시 거주시설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또 주택 개발사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좀 공공 지원의 성격을 공적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이걸 수용할 수도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사업구역과 재개발 사업구역이 있는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할 때는요.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라는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 있는데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법. 뭘 중요해요? 그죠?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여기에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은 절차가 이거예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에서? 이 두 가지 봤죠 지금까지. 이 두 가지에서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의 가치가 일반 서민보다 더 많아요. 보통. 지금 좀 안 그렇지만. 근데 우리 땅을 뺏겨서 그 사람이 더 부를 쌓는다. 축적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를 자기들 사가야 돼요.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매도 청구할 수. 매도 청구 누구한테 하는가? 아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럼 떠나야 되겠죠? 매도 청구. 수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거.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이제 매도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용 재결 신청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매도 청구. 그리고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는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진 사람, 토지만 가진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업 시행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는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천지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구역의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이고요. 나머지 토지 소유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했을 때 그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해요. 거기서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것과 시장군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요. 같은 거 이거는. 왜요? 재건축 사업 하는데 지금 어깃장 노는 사람이에요. 난 재건축 사업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얘하고 얘는 한 가지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거나 또는 시장군수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청구를 할 때는요, 매도 청구할 때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조금 이따 이제 반복했습니다. 전에는 뭐 그 요건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제 수용에서도요. 그러니까 재건축 구역인데 재건축에서는 본래 수용이 없죠. 근데 천재지변으로 느닷없이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건축에서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여기가 푹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리고 그럼 이런 곳에 좀 추가로 수용해서 재건축 사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 상상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천재지변일 때는 재건축에서도 이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용해서 재건축은 천재지변일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재지변은 제가 언제나 다 예외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사업 시행을 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들 세 가지 한번 봤습니다. 417페이지 임시 거주시설 설치.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해당 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 이 표현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시 거주. 그때 이러한 임시 거주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국가나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는 일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사용료, 대보료 면제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용신청 거절 사유. 뭐 줄 안 그어도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사용 계획이 있거나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미 사용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이분들 지금 여기서 철거하는 분들 여기서 주무시라고 이거 임시 거주시설 사용 신청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자고 있어요. 여기에. 이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못 자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쓰기 위해서 뭐 계획을 세놨다는가. 이렇다면 못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상식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없다면은 이제 거절을 못한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뭐 이게 지문 중에 말 만들 게 없으니까 지문 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 원래 원칙에 따른 예외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농지법이 됐던 주택법이 됐던 무슨 법이 됐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런 예외 사유가 있는 것이고 농지법에서도 농사를 안 지면 뭐 대리 경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 지력 증진을 해서 뭐 휴경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에 419페이지 이제 토지 수용 사용 양과로 2번 토지보상법 준용하는 말 있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수용, 사용에 관한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시험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니까 공익사업법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유리해요. 토지보상법 하지 말고 토지보상법 준용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이 법이 나왔을 때 그 법하고 이 법이 같은가 다른가 헷갈릴 수 있어 조금이라도.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지금 우리 정비법에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은 뭐가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거 봐요? 보상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회자에게 동의에 대한 확답 여부를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전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다 매도 청구 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 사업에 인기도 없고 동의 안 한 사람들 다 보상하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쉬우니까 또 한번 물어봐요. 너 동의 안 했는데 계속 반대할 거냐? 아니면 찬성해서 돌아서서 나 분양 신청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30일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해서 회답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에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둘 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재건축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 재건축 안 하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근데 전에 없었는데요. 이제 아쉽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서 동의할래 말래 또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돼. 이 사람들도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회답을 안 하면 동의한 거예요? 동의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기다렸다. 동의를 안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2개월 이내에 지금 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제 매도 청구에 관한 협의를 해서 이제 매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봐봐요.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한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또 누가 있죠? 매도 청구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425페이지. 관리처분계.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분양 안내를 하고요.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럼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철거 관련해서 본래 이 철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종전 토지 여기 종전 건축물 있죠. 이 건축물 철거되는 건축물의 가격을 여기서 평가받고 철거를 해야 돼요. 비워주면 안 되고 함부로. 그래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또 예외가 있죠. 천재지변 등으로 지금 막 당장 붕괴해서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 우려라든가 또는 아까 사람들이 이제 비워줘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기존의 건축물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용하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철거 전에 사용 중지됩니다. 사용 중지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곳에 이제 뭐 또 폐공가 발생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철거하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어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 근데 뭐 붕괴 우려가 있다. 긴급하다 이럴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또 뭐가 돼요? 철거 전에 당연히 건축물 사용 중지돼요. 사용 중지. 그 토지나 건축물 사용 중지되는데 여기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한두 개 동만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을 때는 철거를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철거하고 서서히 철거를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건축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좀 이따 봐야 될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분양 신청을 전부 다 합니까? 조합원들은 다 할까요? 분양 신청을? 다 하진 않아요. 이거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손실보상 협의해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손실보상을 못 받은 사람 분양 신청은 내가 여기 건축물 있어요.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했는데 근데 손실을 못 받았어요. 손실보상 협의도 못하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비워주면 안 돼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들 다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다시. 자, 관리처분계획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 그런데 이것보다 앞에 철거하는 예외도 있다. 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 정지되죠? 사용수익 정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수익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425페이지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도 있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자기한테 통지할 필요 없죠.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건 뭐 예외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120일이라든가 숫자 같은 것들은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지라든가 일간신문 공고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하나하나에게 다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분양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분양에 대해서 알려준다, 분양 안내를 한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분양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 평형대가 몇 평형대가 몇 개가 몇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양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 분양 안내라는 절차가 있다 이런 정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런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있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간이 이제 지날 때까지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런데 그게 1.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그리고 분양 신청 할 수 없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다 공통점이 분양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양받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정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의 권리 같은 것들을 다 정산해서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날 있죠? 여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기 현금으로 청산금 결정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이제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요. 이게 없죠, 이게. 분양받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있는 거, 이것만 기존의 건축물 이거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 되겠죠.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신청하는 사람도 원칙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 게 원칙이고, 물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할 때는 이 환지 처분 전에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 청산해서 청산금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임의적인 절차예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다음 날로부터 얼마 이내? 90일 이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전에 현금 청산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가 돈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기 위해서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이 조금 늦어졌어요. 이제 지연이 됐어요. 자꾸 늦춰줘요. 재건축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왜 이 사전에 해야 되냐면 이건 건축물의 문제, 주택, 특히 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 집의 문제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의 환지는 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기가 기다려도 그 사람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주택, 내가 사는 주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손실 보상해서 그 사람 보상금 줘야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을 찾겠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입법은 이처럼 계속 좀 급박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도 꼭 이런 취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조합 임원은 임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 퇴직한다. 그것도 같은 라인에서 실제 본질은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좀 더 좋겠고, 그리고 여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또 여기서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 소유권 이전되는데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근데 환지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면 돼요. 그건 좀 긴급하지 않고 여기는 급박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왜 그런가, 주택 문제인가 그냥 단순한 토지 문제인가 생각하면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까다롭지만 물론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자주 다뤄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지금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손실보상 협의가 끝나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이거 절차 지연되면 이자 다 지급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다시 한번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해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대표적으로 아시면 돼요. 또는 뭐 내가 안 했어도
강제적으로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했다가 철회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항상 철회는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협의가 성립 안 됐어요. 그러면 90일 아까 기간초 썼죠. 그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제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협의가 제일 좋아요. 이 사업 시행자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왜냐하면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수용 재결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 사람은 손실보상이 완료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안 나갑니다. 그럼 철거를 못하고 공사를 못하겠죠. 전보다 기간이 그래도 조금 연장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과 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분양신청 할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 인가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네모 보시면 1번, 2번 같은 건 나중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정 가액, 추산액 있어야 되겠고 이것과 대응해서 5호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하면은 말이 어려워지고 볼 때마다 참 보기가 싫어지고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셨는데 갑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에 대응해서 분양받게 되는 여기 이거의 추산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받게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에 이 사람이 벌이게 되는 모든 권리관계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호 같은 것도 있겠죠. 7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지상권, 전세권 다 보호 대상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 지금 이처럼 여기에는 무슨 권리관계, 비용 문제 하는 것들이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건축 계획 관련 사실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에 이제 정비사업비라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이제 특이했고, 여기도 이제 비용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실 행위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432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인데 이 책이 없어서 한번 설명만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여기에 책이 없는데 나중에 책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유학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 그랬죠? 물론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죠. 그래서 지상권자도 토지에 있으면 이거 대표하는 사람 한 명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양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분양은 원칙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분양 안 해요? 지상권자에게 분양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사업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조합원으로서 자기가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분양 신청 자격은 없어요. 지상권자는.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이제 조합원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도 많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흔하게. 이렇게 대입수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관리처분계획에서 우리 책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유학집에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 432페이지 관리처분 계획 일반적 수익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